뭐 여기서 출판사 성향의 독특한 문항이 그렇게 나와 있진 않아요. 자, 11번 일단 가로 세로 높이를 가지고 부피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 지금 가로 세로 높이의 곱을 찾으래. 최고차항 계수가 1인 거 찾고 2인 거 찾고 그게 또 아닌 거 찾고 그러면 이게 6인 거 보니까 여기는 3이겠지 C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거 2인 거 3인 것을 찾아라. 자 그럼 일단 주어진 식이 어떻게 될 거다? 6x 3승 7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x 더하기 a 2x 더하기 b 3x 더하기 d로 될 거다. 자, 그러면 a, b, c, d를 다 구하해서 더하라고 한 거니까 이건 인수분해 그냥 다 해내라는 뜻인데. 그럼 이제 고차식의 인수분이니까 뭘 찾아야 돼? 대입하면 0이 되는 애를 찾아야겠지? 얼마 대입하면 0 나와? 마이너스 1. 왜? 이게 지금 함정이 없어 보이는데? 3, 2, 1, 0, 마 1. 이게 6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니까 2, 3, 1, 2, 뿔마. 그러면 x 플러스 1, 2x 마이너스 1, 3x 플러스 2. a는 1, b는 마 1, c는 3, d는 2. 틀렸어? 여기서 틀렸어? 자, 일단 방법 알겠죠? 이런 거 이제. 그러니까 뭐 다 풀고 시간은 어땠어? 따뜻해? 이게 실수를 하면 안 돼. 이거 풀 때. 그럼 이제 중간중간, 그러니까 실수하지 말자. 다시 풀 시간이 없다. 이런 건 뭐 얘기하는 거냐면, 중간중간 내가 지금 맞게 풀고 있나 아닌가에 풀이 중에 검토를 할 수 있으면 일단 제일 좋아요. 그럼 여러분들 제일 확실한 건 조리제법 쓰다가 내가 틀렸어, 안 틀렸어는 나눠 떨어졌는데 0이 아니야. 그럼 당연히 다시 풀어야겠지. 그치? 그러니까 조리제법 할 때 뭐 조심해야 되는지 기억나죠? 비어있는 차수 0 갖다 쓰는 거. 나누는 다항식이 1이 아닐 때, 걔를 이제 몫에 나눠주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살짝 조심하면서 실전에서 풀어야 됩니다. 자, 13번. 실수 K에 대하여. 자, 이게 아직 안 된 거면은, 뭐랄까. 아직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 관계가 아직 머리에 안 들어가는 건가? 최대 최소인가? 자, 지금 두 가지가 종합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식이었어요. 자, 일단 요 식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었고요. 자, fx와 gx 이 만나는 두 점의 x좌표. 얘가 누구야? 알파하고 베타의 정체가 누구야? 그래프의 교점. 그래프의 교점 이퀄. 방정식의 해. 얘하고 얘의 방정식의 해.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6x 빼기 1 더하기 k의 두근 알파 베타. 그러면 좌변으로 넘기고 자, 이 녀석의 두근인데 자, 최대값 1과 최소값 1과 최대값 a를 갖는다. 자, 그러면 이때 fx의 최대 최소잖아, 그치? fx의 최대 최소. x가 알파 이상 베타 이하에서.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최대값은 어디에서야? 꼭지점에서 최대값 a. 그럼 어디에서 최소야? 알파에서야, 베타에서야?
베타가 확정이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여기에서 최소값이 얼마래? 이게 1이래. 그게 이거지. y좌표가 1인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찾을 수도 있고 여기에서 찾을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는 k니까 모르잖아. 그럼 베타 콤마 1을 지나요. 이렇게. 베타가 얼마? 그래서 베타가 2인 거야. 그럼 이제 뭐 찾을 수 있어? k 찾을 수 있지. 얘가 2,1 지나는 거잖아. 이렇게. 이 식에서 y좌표를 이용해서 x좌표를 찾았고 그 2가 한 근이라고. 2 대입하면 0입니다. 그걸로 k를 찾는다. 같은 거야. 여기선 2 대입하면 0인 거고 여기선 2 대입하면 1인 거고. 그렇게 하면 k가 얻어진다. 그러면 a는 어떻게 구해? 2차 함수의 꼭지점. k를 구해서 꼭지점에 y좌표. 흐름을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언제 최대고 언제 최소고 교점에서 내가 어떤 정보를 구할 수 있는 거냐 이런 게 이해가 된다. 14번 이것은 거의 한 3, 4주? 한 달 만에 이거를 좀 설명하는 것 같은데? 이거 나올 때마다 선생님이 괜찮니? 라고 물어봤을 텐데. 자, 이 두 근과 계수의 관계 질문이 꽤나 오랜만에 나왔어요, 지금. 다시 정리하면. 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두 근 알파 베타야 라고 하는 게 나오는 순간 우리는 뭐뭐뭐를 갖다 쓸 준비를 한다? 알파 베타예요 이게 나오면 첫 번째 뭐 갖다 쓸 준비? 두 근의 합의 정보를 갖다 쓸 준비. 그 다음 두 근의 곱의 정보를 갖다 쓸 준비. 요게 곱셈 공식 변형 시계값 문제. 이걸로 안 되면 그 다음 뭐 갖다 쓸 준비? A에 알파를 대입한 식을 갖다 쓸 준비, 베타를 갖다 쓸 요 2차 시계값을 갖다 쓸 준비,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순서대로. 1, 2번에서 끝날 수도 있고 3번만 쓸 수도 있고 다 쓸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주어진 식에서는 두 근 알파 베타니까 자 순서대로 정리해보자. 자, 내가 써야 되는 정보. 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야? 간진?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언제든 쓸 준비를 하고요. 내가 지금 식을 손봐야 되는데 여기 제곱이 생략된 거 알지? 그래서 질문하는 거 아니지? 알파와 베타의 2차 식이 나왔잖아. 뭐 하려는 거야? 이거 쓰라는 거지? 자, 그러면 알파 대입하면 얼마야? 알파 제곱 빼기 5알파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주어진 식에서 뭘 갖다 쓸 수 있어? 알파 제곱 대신에 5알파 더하기 1을 갖다 써라.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베타 제곱 대신에도 5베타 더하기 1을 갖다 쓸 수 있겠지? 왜요? 자, 그러면 식을 바꿔보자. 자, 누구분의 1이야? 앞에 있는 거. 알파 플러스 1 플러스 k분의 1 더하기 베타 플러스 1 플러스 k분의 1은 1. 자, 이렇게 써있는 거네, 그치? 그럼 이 다음엔 뭐 해야겠니? 이 다음엔 뭐 해야겠어? 분수식 나오면 통분해서 계산해야지. 그거 말고 뭐 있어? 통분 몇 학년 때 배웠어? 한 초 3이나 4에 배우지? 그치? 10짤 때 배웠지, 10짤. 그 뒤로는 분수만 나오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식을 구할 수 있니? 없잖아. 그러니까 통분해서 푸는 거야. 그 통분을 해야 거기에 우리가 이 정보를 쓸 수 있지, 이제. 자, 그럼 통분하자. 알파 더하기 1 더하기 k. 베타 더하기 1 더하기 k. 분의. 이렇게 올라가서 베타 더하기 1 더하기 k, 알파 더하기 1 더하기 k 이렇게 되겠지? 자, 이제 이 안에는 알파하고 베타 더한 거 곱한 거 다 걔네들로 넣으면 k만 남는 거를
예측돼? 그럼 그대로 그냥 쭉쭉 가면 된다. 이런 소리야. 중간중간. 아, 지금 맞게 가고 있나? 그럼 이거 통분하면 제 갖다 쓰면 K만 남겠다. 이런 걸 알 수 있나? 여기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처리가 불가하니까, 알파 제곱 대신, 베타 제곱 대신 대입하면 되겠나?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 요소인 거야. 그럼 뭐 귀찮아 보여도 이 녀석은 쭉 곱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알파 더하기 1과 베타 더하기 1 가지고 두 개 항의 전개처럼 해주는 게 좀 편해 보이긴 해요. 자, 분모는 그러면 알파 더하기 1 곱하기 베타 더하기 1에다가 더하기 알파 더하기 1K 베타 더하기 1K 더하기 K제곱 이런 식으로 전개가 좀 편하겠다 이런 소리야. 어차피 알파 더하기 1과 베타 더하기 1 곱하는 거는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분자의 식은 알파 더하기 베타 2K. 자, 그러면 분자 바꾸자 이거. 분모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그럼 요게 마이너스 1이고 이게 5니까 얘가 5입니다. 이게 5. 다음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K. 자, 요거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K. 그럼 이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K. 여기 5니까 요거는 7K. 그래서 요게 1이니까 분모 분자가 같아요. 7 플러스 2K는 5 플러스 7K 플러스 K제곱. 자, 그러면 K제곱 더하기 2K 빼기 2는 0입니다가 나왔어. 그치? 인수분해 안 되지. K 값의 합은 뭐 얘기하는 거야? 다시 K에 관한 2차 방정식에서 K 값의 합은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답 없어. 2가 아니고 5K구나. 마이너스 A분의 B. 자,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아줘라. 이해됐어? 어디서 막혔나? 이건 했나? 이건 했나? 이건. 통제로다. 자, 다음은 몇 번인가요? 18번. 우리는 사실은 이제 18번을 지난 시간에 우리 작년 질문문항인데 안 했던 이유는 이런 부분이 자주 나온다 안 나온다? 자주 안 나와서 이거야말로 이제 계산 요금만 보세요 해서 따로 해놨었다는 거지. 사실 이 문제에서 18번 뭐 지금 기항에 쌤이 좀 그래요. 그냥 모르겠는데 알려주세요 이런 건 잘 안 알려드리는데 지금 고민을 했잖아. 시험 시간 안에 고민을 해본 거는 머릿속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단 설명을 다시 할 거야.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것들은 요게 선생님이 기억으로 작년에는 이제 이런 스타일 기출은 작년에는 나온 기억이 없어요. 이게 지금 재작년 기출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바뀐 교육과정 첫 해는 이제 작년이었으니까 작년에는 이런 식의 3승을 요하는 문제에 대한 게 좀 잘 안 나왔는데 얘가 지금 어쨌든 그러니까 그 이전 교육 과정에서는 간간히 나오던 아이디어긴 합니다. 이게. 자, 2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알파. 자, 얘들아 이제 허근. 알파 3승이 실수. 우리가 한 실근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한 허근에 대한 스토리는 잘 안 하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우리는 허근을 판단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 실근을 판단하는 게 쉬운 거야. 그러면 얘가 한 근이 알파야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한 근이 알파야 그러니까 뭐 해야 돼? 4알파 제곱 P 플러스 1알파 P는 0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겠지. 그치? 여기 지금 생략된 게 알파 바는 알파의 켤레 복소수다. 뭐 이런 게 나와야겠지? 자, 그러면 이 식에서 우리는 뭘 만들어야 되냐면 알파 3승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이 실근의 존재.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애는 알파 3승밖에 없잖아. 그럼 알파 3승을 어떻게 만들래? 그럼 얘를 알파 곱하기 알파 제곱으로 만들어서 위에 있는 식에서 우리가 방금 전 풀이에서는 알파 제곱 대신 대입하는 게 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 쉬웠는데 4여도 위에 있는 식을 변형하면 어떤 식이 벌어져? 4알파 제곱은 p 플러스 1알파 마이너스 p. 알파 제곱 대신에는 4분의 p 플러스 1알파 마이너스 4분의 p. 대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자꾸 대입을 하는 거야. 우리가 3승을 그대로 해석하기 힘든 거야. 그러면 시계값을 자꾸 차수를 줄여서 지금 나와 있는 게 요 알파 제곱 대신 이렇게 생긴 애를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니? 무슨 일이 벌어져? 현우가 내가 뭐 묻는 것 같아? 무슨 일이 벌어졌어? 무슨 일이 벌어졌어? 뭐라 그러는 거야? 그럼 이제 그 다음 또 뭐 해야 되는 거야? 어? 지금 3차였던 애의 실체가 2차로 차수가 줄었잖아. 그럼 다시 또 뭐 해야 되는 거야? 뭐 해야 돼?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걸 못 느끼고 있는 거야. 그 다음 뭐 해야 돼 또? 어? 뭘 줄여? 어떻게? 아니 그게 내 질문이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우리 시계값에서 그 있었잖아. 2차 시계값 딱 나오고 나면 자꾸 그걸로 고차 시계값 물어보면 차수를 줄여갖고 최종적으로 해를 내는 시계값. 아니 또 대입해야지. 어? 그러니까 알파 제곱이라고 하는 애를 알파의 1차로 만들어서 쓸 수 있다. 이걸 대신 대입하는 것 자체가 차수를 줄이는 작업인 거야. 지금 그 얘기 있잖아. 3차가 2차가 됐잖아. 대입했더니 그럼 다시 2차를 대입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차수가 줄 거 아니야.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니까 알파 3승의 값이 얼마니? 이것처럼. 다음 또 들어가는 거야. 여기 또 들어가. 응? 그러면 4분의 p 플러스 1에다가 여기에 4분의 p 플러스 1 알파 마이너스 4분의 p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p 알파가 된 거야. 자, 그러면 얘를 또 전개하면 4분의 p 플러스 1의 제곱 알파에다가 마이너스 16분의 p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p 알파예요. 여기까지 온 거야. 뭐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있으면 알파 3승을 만들었지? 알파 3승이 뭐길래? 알파 3승이 뭔데 이거 하고 있지? 어? 하진아, 뭐지? 알파 3승이? 씨발, 문제에 써있잖아. 알파 3승이 뭐래? 실수래잖아. 그럼 여기서 실수입니다라는 단서를 어떻게 이용할 거냐? 얘가 실수래. 이게 실수. 여기서 무슨 정보를 만들어야 돼? 응? 저 알파가 허수잖아. 알파가 허수. 그럼 얘가 실수가 되려면 허수인 알파 있는 부분이 남아 있어야 돼, 사라져야 돼. 그 정보로 p 값에 대한 힌트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를 지금 알파와 없는 애로 나누고 나면 얘가 얼마다? 0이다. 이걸 만들려고 지금 알파 제곱 대신 대입해서 알파에 대한 식을 만든 거야. 알파 3승을 이렇게 변형을 해본 거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럼 여기 들어갑니다, 이제. 뭐라고 써야 되니? 여기가 16분의 p제곱 플러스 2p 플러스 1에다가 요 녀석이 마이너스 16분의 4p가 되죠? 그럼 얘가 0입니다, 이렇게 되지. 보여요? 그러면 분자끼리 빼니까 얘가 뭐야? p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지? p가 1인 거야. 알파 3승이 실근입니다. 실수입니다. 그걸 가지고 뭐가 나왔냐? p가 1입니다. 라고 하는 정보가 나온 거야. 그럼 p가 1이니까 저 식에 들어가면 p가 1인 거를 밝혀내면 쟤는 문제가 별게 아니거든. 4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p가 1인가? p가 1이었지. 1은 0의 한 헉은 알파, 다른 근 알파파. 끝난 거야. 응?
그럼 알파를 구할 수도 있잖아, 다. 근해 공식 이용해서. 자, 그러면 P 더하기 1 알파 제곱 더하기 P 알파 반은 실수니, 자, 그럼 여기는 P가 1이었으니까 2 알파 제곱 더하기 P 알파 반은 P 알파 반가? 알파 반. 얘가 실수니, 자, 이렇게 된 거지. 이거 어떻게 판단하지? 알파하고 알파바 사이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뭔가를 대입해줘야든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알파하고 알파바의 연결고리는 뭐가 있어? 알파 플러스 알파바는 A분의 B. 알파 곱하기 알파바는 4분의 1. 이런 게 우리가 아는 식이라는 말이야. 그럼 알파바 대신에 4알파분의 1을 대입하던가. 어? 알파바 대신에 2분의 1 마이너스 알파를 대입하던가. 이렇게 하라는 소리인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더 이상 안 줄어들지. 알파바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분의 1을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요게 2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분의 1이야. 어때? 요 녀석을 2로 나누면 정확하게 얘가 나오지? 그지? 0인 겁니다. 실수이다 뿐만 아니라 저 값은 0이야. 0인 것도 알게 돼. 알겠어? 이런 식으로 변형하는 거야. 2차의 기본 시계값을 잘 써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들은. 그걸 곱해서 3차가 나오기도 하고. 2차의 시계값 만들었던 애들 기억나? 안 나? 요걸로 지금 질문들이 안 나왔는데. 복소수에서 시계값 구하기. 좌변으로 넘기고 우변에 순호수만 남기고 양변 제곱해서 넘겨서 는 0 만들면 2차의 시계값 나오면 그거 대입하는 유형들 있었잖아. 다 그런 식으로 써먹는 거야. 이게 나오고 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겠어? 그럼 얘가 어디서 온 거냐면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제가 왜 선생님이 하려다가 안 했던 문제냐면 x 3승은 1의 허근, x 3승은 마이너스 1의 허근 애들이 있어. 요 3승에 대한 근은 여러분들 기말고사 범위야. 근데 이 기말고사 범위를 복소수에 갖고 들어와서 물어보면 아직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익숙치 않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질문이 되는 거야. 3승은 풀마 1에 대한 근 시리즈를 물어보면 3승은 풀마 1에는 실근도 있고 허근도 있단 말이야. 그 허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면 어려운 거야. 왜? 우리는 허근이 익숙하지 않아. 그래서 허근이 들어오면 어려운 거야. 자, 그러면 이 녀석이 좌변으로 넘어오면 x 3승 마이너스 1은 0고 x 빼기 1,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인 거야. 자, 얘가 넘어오면 x 3승 더하기 1은 0이고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인 거야. 자, 기본 형태가 이렇게 생긴 애들인 거야. 허근을 다루는 식들은. 그런데 이것이 1차 확장되면 어떤 애가 나오냐면 자, x 3승은 8의 허근을 상상해봐. x 3승은 8의 허근. 그럼 여기가 8이니까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4가 되지. 마찬가지야. 8, 2, 4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가 자주 노출된 형태였어. x 3승은 풀마 1의 허근이 아주 많이 나오니까 그걸 꼰이라고 풀마 8 시리즈가 나오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 풀마 27 시리즈도 가능해지겠지. 상황 이해돼?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진화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게 또 많이 노출이 되니까 어떤 식이 나왔냐? 여기가 8분의 1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8분의 1. 여기가 8분의 1. 그럼 8분의 1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가 8x 3승 마이너스 1은 0인 거거든. 그래서 요 식이 뭐냐면 여기가 2x 마이너스 1에 4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인 거예요. 여기가 2x 플러스 1에 4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인 거야. 어디 있니? 지금 어디까지 왔니? 어디까지 왔니? 얘지. 4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은 여기에서 온 거야. x 3승은 8분의 1에 허근에서 온 거야. 그러니까 x는 여기에 있던 근이 알파하고 알파 바인 허근인데 걔가 3승을 했더니 실수가 되는 독특한 애들이 있단 말이야.
복소수인데 3승을 하면 실수가 되는 애들. 어? 자, 복소수를 이야기한 김에 자 거기를 한번 간단하게 아니라 좀 더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게. 아유 4분면 다 썼구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운 걸 하고 있는 건데 얘네들이 뜬금없이 아무거나 막 나오는 게 아닙니다라는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뜬금없이 막 나오는 게 아니라 3승했더니 실수야? 그런 애들은 X 3승은 어쩌고 저쩌고의 근 시리즈에서 나온 거다. 그걸 기억하고 있다면 슬쩍 제가 그러면 3승하면 8일까? 근데 여기가 4네? 여기가 4잖아? 그럼 3승하면 8분의 1일까? 마이너스 8분의 1일까? 이런 걸 예측하고 연결할 수 있으면 훨씬 쉽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떠드는 거야. 그래서 아까 지금 이만큼을 만들어내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 굉장히 어려운 거야, 이건 지금. 이걸 예상해서 여기까지 오는 게. 그래서 만약에, 앞에가 4로 시작하는 덩어리다. 그러면 저기 나와 있는 애가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요 식이 되려면 P가 1인데 안 맞잖아. 그럼 요 식이 되려면 P가 1인데 맞네. P 1이네. 이렇게 연결할 수 있으면 훨씬 좋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 이해되니? 지금 말한 거 이해했나 한번 연습해 볼까? x제곱 마이너스 p 플러스 1x 플러스 p는 0의 한근이 알파고 알파 3승이 실수예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 p 맞구나. 그럼 p가 얼마나 되지? 단다라단다라단다라단다라단다라단 1이잖아 1. 어디서 온 거라고 예측해야 돼? 응? 아까 처음에 떠들었던 x 3승은 1이냐 마이너스 1이냐 여기서 온 거고 걔 인수분해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0이냐 x제곱 플러스 x구나. 충분했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이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0이냐 그 둘 중에 하나에 왔을 거 아니야? 그럼 p가 얼마다? 1이다. p가 1이다. 그걸 여기서 눈치지 못하면 똑같이 알파 제곱은 p 알파 더하기 q 넣고 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소리인 거야. 3승이 실수일 때 뭘 생각하자? 3승은 얼마인 그 시리즈를 생각하자. 그러면 조금 더 쉽다. p를 알면 쉽다. 다음에 알파의 실수 부분은 4분의 1이니 자 여기서 나오는 근인 거니까 이제 근 뭐야?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풀마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3i 그러면 실수 부분은 4분의 1입니다. 맞죠? 그럼 알파 마이너스 알파바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알파바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바 p 값은 1이었으니까 자 이거 구하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p를 구하는 순간 18번은 난이도가 확 낮아진다. 근데 p를 구하는 이 과정이 이거는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면 20번, 21번 요 배치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야. 근데 이걸 해석할 수 있는 중간에 그 이유, 얘가 왜 우리에게 지금 질문이 들어오는가, 그걸 알면 한결 쉬워진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실전에서 저거 갖고 내신은 못 풀어. 20번, 21번이 그렇게 들어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야. 말하는 건 이해 좀 돼? 이해돼? 이해되겠어? 그래서 이게 어떤 걸 우리가 대비하는 것까지 가야 되냐면 곱셈공식 변형에서. 그러니까 요번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이거야. 자, 우리는 항상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분의 1이 얼마니 이런 거 나오면 정말 많이 풀어봤잖아. 그치? 그럼 뭘 알면 이거 나와?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이 알면 이거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연습한 것 중에 그런 게 있어. 자, 그럼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분의 4를 묻는다. 뭘 이용해야 되는 거야? 이게 뭐 이거 곱셈공식 변형을 위에 것처럼 변형하면 뭐가 되는 거야?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2의 제곱 마이너스 2ab.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2를 알면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야. 뭐 얘기하는 건지 알겠지? 그래서 요 기본 형태에서 4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분의 1은 얼마니? 2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 제곱 마이너스 4를 이용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존에 알던 기본식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알파 3승 더하기 알파 3승분의 8을 묻는다. 자, 뭐 하고 풀어? 곱셈분식 변형. 뭐로 만들어야 돼? 여기 뭐야?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2의 3승 마이너스 3a b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2.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 곱셈공식 변형에서 자꾸 변형된 게 지금은 아주 많이 나오는데 복소수까지 변형된 이거는 정말 굉장히 최신의 고난이도 문항이긴 합니다. 3승이 다시 정리. 3승이 실수일 때. 3승이 실수일 때는 뭘 우리가 예측하면 좀 낫다? x 3승은 누군가의 3승 시리즈. 그 허근을 갖는 2차식의 모습을 상상하는 게 연결하기가 좋다. 그게 이 문제의 결론이에요. 다 했나? 질문 끝났니?